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3월에 2,95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세에 3,14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코스피 하반기 목표치를 3,630까지 올려잡았고 메리츠증권에서는 3,500, NH투자증권에서는 3,40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두 달 넘게 조정이 이어가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타나자 이렇게 목표치가 코스피 상향되고 있네요. 자, 오늘의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43까지 올라가고요. 오전에 장초반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체별 수급 볼까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만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기관은 4,800억 원의 순매도, 외국인은 6일 연속 4자 행진에 나서 증시에 탄력을 주었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0.9% 상승한 9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면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옥션 만기일 무난히 지나갔고 외국인들의 흐름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앵커의 시각으로 본 경제 이슈 오늘 어떤 거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앵커의 눈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칼은 갈았지만 빼진 않았다. 무슨 소식일까요? 이 미중의 이 전쟁이 스포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미국이 참가할지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라며 이 보이콧을 시사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파트너 동맹 국가까지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참가 보이콧,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은 중국의 압박 카드 그 이상에서 그치질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논란이 일자 논의는 안 했다라고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대한민국 대표 주식은 다르다? 네, 다가 한자로 마늘다네요. 소식 보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주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국민 10명 중에 1명이 보유했다라는 소식을 머니투데이방송 오늘자 기사로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주주 500만 시대가 발막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처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그 뒤를 이어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순으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자세하게 위원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의도 클래스 위원님 대의 김규수 위원과 스칼렛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살펴본 오늘의 경제 이슈 가운데 첫 번째, 이 올림픽의 보이콧은 아마 선수들의 또 출전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미국의 독자적인 보이콧을 넘어 다른 국가에까지 동참을 요구하는 건 외교적 갈등으로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뉴스를 굳이 택한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와 또 1984년 LA 올림픽 때 이 냉전 시대 때 서로 서방 국가하고 이 공산국가하고 이 보이콧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었죠. 4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화가 됐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약간 그 동맹 관계가 좀 느슨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히 올림픽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정벽
관세 전쟁 이후에 또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지금 이 3라운드 이 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뉴스를 선택을 했는데 단순히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으면 베이징 올림픽에 이 후원하는 기업들 그게 이제 뭐 알리바바나 인텔, 삼성, 도요타, 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일정 정도 피해를 입는다.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기에는 미얀마 사태까지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싸움이었잖아요. 싸움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홍콩의 선거제 개편을 양회를 통해서 실시한 중국이 독재 체제로 지속하려고 하는 흐름들 그 속에서 이제 미얀마 사태도 미중 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흐름들로 보셔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올림픽 불참이라는 이슈가 주로 부각돼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는 이란 핵 협정과 관련된 부분이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거론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부분을 함께 뉴스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결국 파워게임과 동맹 전선을 강조했었다라는 부분으로 파악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서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동맹주의라고 하는 부분, 다자주의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무역 분쟁과 기술 분쟁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3라운드의 체제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얀마 사태도 지금 2달 동안 60여 명이 사망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죠. 중국이 반대로. 왜냐하면 그쪽을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비단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주변에 있는 캄보디아나 태국 이렇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가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그 관계 악화가 되면 지난번 2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을 썼었던 그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공급망 체인, 밸류 체인 부분을 일정 정도 리쇼링과 리로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중 관계 악화, 거기에서 힘없는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을 선택을 했을 경우엔 상당히 또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죠? 경제 지표가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러한 미중 분쟁으로 인한 이슈 부분은 결국 2021년 계속해서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머리 한쪽에는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관세 전쟁에 이어 이제 체제 전쟁까지 스포츠에까지도 정치화 이 부분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의 불참 보이콧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파생되는 더 이슈들에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주식은 다르다. 자, 삼성전자 주주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이제 국민 10명 중에 1명.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모임이 있진 않지만 이제 모이면 예전에는 부동산 얘기, 요새는 삼성전자 얘기. 근데 많이 벌었다는 분보다 좀 갇혀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5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3개월 내에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지난달 기준으로 500만
원을 돌파를 하는 엄청난 숫자죠. 이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같은 이런 국민 주식이 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뭐 장점만 가지고 있거나 단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소액 주주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 이 소액 주주들이 증가를 하면서도 이전처럼 그냥 그저 그 투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별 준비 없이 진행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경영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경영 부분에 대한 이런 참여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총에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통상에게 거의 2배 가량의 시간을 걸려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은 기업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힘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구 가치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최근에 보면은 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금연수거학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경영해서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배당 확대 전략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주주재고 가치를 위해서 향후 3년 동안에 이 정기 배당 규모를 연간 9조 8천억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또 잉여분을 조기 환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조금 보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과 다르게 상당히 좀 투명한 경영이 움직이면서 건전성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최근에 3개월간에 20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개월간이 보면은 박스권의 조정이 갇혀 있던 그런 구간입니다. 조정의 구간에 갇혀 있으면서 그간에 연속적인 탄력을 보이던 때와 다르게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자체도 9조 3천억이라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전년도 코로나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연속적으로 이러한 호실적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 같은 호실적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의 증시가 굉장히 출렁이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의 조정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서 소액 주주가 거의 8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량주라고 뽑을 수 있는 삼성전자 이런 대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마냥 우리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점보다는 파동을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황이라던가 실적 부분에 따른 이 성수기 비수기 효과에 따라서 종목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증시 자체의 방향성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분할 대응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점에서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번 파동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수 연동 형향이 강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에 주주가 200만 명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나도 삼성전자 주주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모두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로운가? 주가에 그런 점도 좀 궁금해 했던 점이 좀 해결이 되었고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주주 10명 중에 1명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주식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헤드라인 함께 앵커의 눈으로 알아봤고요. 자, 잠시 후에 이것이 트렌드다라고 이어가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솔저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함께 기다립니다. 샵 0988로 김기수 위원 그리고 스칼렛 위원 이렇게 이름 보내주시면 정보 더 얻어가실 수 있고 노란뜻과 관련한 정보들 소통 방법들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과 또 채팅 궁금한 사항들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것이 트렌드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에서 이제 섹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는데 오늘 어떤 거 살펴볼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LG, SK, 멱살잡이. 우리는 갈 길을 갈 건데. 네, 2차 전지, 이 배터리, 소재 쪽 소식인데요. 빈 협상 테이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LG와 SK 바이든 정부 결정 후에도 이 장기전이 예고되는데 앞으로의 소재 쪽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완성셀 업체보다는 이 소재 쪽 라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도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런 부분입니다. 항상 주식은 이게 이 대중화 되면서 저변 인구가 많아서 유동성이 보강되고 하면 주가가 일정 정도 레벨이 올라가는 건 분명한데 모두 다에게 인기 있어서 모든 대중이 함께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은 사실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배터리 쪽 라인 부분도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쪽 라인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CATL 그리고 2등을 하고 있는 LG화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안 좋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2차 전지 업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선택할 이유는 굳이 없는 겁니다. 종목의 종류도 많은데.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선택의 폭을 좁게 갖고 가면서 그 좁은 가운데에서 가장 수치상으로, 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종목이 무엇이냐를 자꾸 압축화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3월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전지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수출 중량도 51% 증가를 했고 좋습니다. 4월 전망 역시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유럽의 이 현지 생산 비중 증가하는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럽 공장이 없는 소재 부분 이 수출 급증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미국은 지난번 SOC 투자에서 충전소를 50만 개 건설한다 이런 정책적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듯이 좋아질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중국 역시 경쟁 흐름 속에서 다소 불안전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섹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주가 하락 요인 그 부분에서 해결된 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아직 해결된 부분은 없죠. 그죠? LG와 SK 분쟁 이 부분이 이제 4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야죠. 그죠? 그래야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주가의 흐름을 판가름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그죠? 본질적 원인이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비롯됐는데 그런 가운데 완성셀 업체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파우치형이냐, 그리고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파우치를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원통형을 더 늘릴 거냐 폭스바겐처럼 각형을 더 늘릴 거냐 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성셀 업체에 비중을 넣었다면 조금 빼서 소재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LG화학의 일봉 모습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대부분 종합 이 일봉 모습은 그죠? 이렇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LG화학의 일봉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고점 대비 지금 105만 원이 지금 80만 원
81만 원 정도니까 20%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이런 유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다음 LNF 양극재 종목의 모습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죠? LNF 양극재 종목인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는 겁니다. 시장은 불확실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차트로 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데 박자가 잘 안 맞네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양극재 수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YOY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양극재의 수출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면 양극재가 그죠? 완성셀 업체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파우치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있어서 양극재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월별 동박 수출 동향입니다. 동박도 역시 막대 그래프 보시면 그죠? 최근 들어서 고점을 경신한 막대 그래프 크게 쓴 거 보셨죠? 자, 그런 부분이니까 동박 쪽이 어떻습니까? 오늘 일진머티리얼즈가 스웨덴 노스볼트와 동박 공급 계약을 공시했죠. 그죠? 2021년부터 31년까지 약 4천억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한다. 추후 물량 증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대비 비중은 지금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 동박이 아닌 프리미엄 동박 계약으로 단가가 50% 정도 더 높습니다. 5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높은 ASP로 계약 체결한 것은 최근 배터리 시장 내에서 동박 공급 부족 상황을 반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공략의 포인트를 양극재와 동박으로 간다. 그죠? 그게 그래서 그 시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내 선택의 폭을 어느 쪽으로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 소재 쪽 동박과 양극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죠?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하는 쪽 라인 부분, 그리고 동박 쪽에 SKC와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그 조그만 기업들 중에서는 동화기업,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 2차 전지 그 종목들의 압축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SK와 LG의 싸움이 본질적인 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김기수 위원께서는 양극재와 동박 쪽. 이시네요. 종목들도 나열해 줬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 양극재 쪽에는 LNF와 뭐 에코프로, 이 동박 쪽에는 뭐 SKC, 일진머티리얼즈 등이 있겠습니다. 어느 쪽을 집중하느냐에 대한 김기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스칼렛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G와 이런 분쟁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직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이런 이익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시면 이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뭐 가장 이제 불씨를 당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최근에 여러 협력 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만들어야지 하면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진입 장벽이 약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이런 종목인 LG화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1분기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흑자를 처음 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감들이 크게 작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런 이익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이런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관련 움직임들이 수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 움직임들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부 전반이 우리가 친환경 부분들을 가이드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에 대한 이런
뭐 확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 이번에 대선이라는 이런 큰 또 이벤트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같은 2차 전지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연말에 2차 전지가 막 움직일 때 정말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그런 2차 전지가 최근에 이러한 조정 기간을 겪으면서 할인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종목들은 눌림을 이용을 해서 매수 찬스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런 경쟁 구간이 심화가 되더라도 뭐 얼마든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소재 부분 관련주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완성차 시장에서 직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러한 그 기술력을 가진 유망 업체들과의 이런 협력 관계를 뭐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뜨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형 기업들도 오히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생산 라인을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 같은 배터리의 브랜드화를 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형 배터리에. 그래서 그 같은 부분들에 따라서 좀 오히려 이 같은 위기 부분들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보이면서 기술주 부분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주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배터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하지만 배터리 시장 전반에 업황 전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이 스타트가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은 오히려 눌림을 이용해서 기회로 좀 잡을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2차 전지와 관련한 배터리 부분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소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재 쪽이 그 모든 쪽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뭐 SK나 LG 쪽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전망되기 때문에 삼성 SDI의 라인 쪽의 소재 쪽을 관심 가져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당연한 질문이었고 또 당연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길게 갖고 가시는 또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야 그러면 전부 다 팔아서 소재로 가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런 섹터 개인 자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려면 뭔가 결론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 SDI가 각형 부분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레벨 다운된 완성 셋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게 왜요? 불확실성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재 쪽에 집중하자는 거고 그 속에서 각형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삼성 SDI 쪽에 이 소재도 관심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각형으로 전부 다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파우치형이든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소재, 그중에 수요가 너무 넘쳐서 공급이 딸리는 쪽, 그게 양극재와 동박이다. 그죠? 그 관련 업체를 집중하면 되지 굳이 삼성 SDI에 들어가는 기업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예. 다시 돌아서 동박과 양극재 예,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이 다시 돌아가게 예, 되네요. 스칼렛 위원께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번에 좀 하락한 것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글로벌 배터리 대전에 그 진짜 승부는 전고체 배터리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출시가 돼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어떤 업체가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스칼렛 위원. 오늘 계속 삼성 SDI 광고를 하는 느낌으로 지금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 SDI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선도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기획이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소식을 내고
될 거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대장주를 뽑으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안정성 여부에서 이 정부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후적으로 관심이 지속이 되면서 이 같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유효하게 전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첨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이 리튬이온 황 배터리에서 이 전고체로 넘어가는 그 전고체가 정말 정답이냐? 그것도 사실 불확실한 겁니다. 그죠? 삼성 SDI가 그쪽으로 연구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LG화학은 노나요? LG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황 배터리,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리튬 메탈 배터리 이런 쪽으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고체가 정답이다. 그것만 개발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쵸. 되게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용어들과 핵심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봉장 입장에서 되게 알기 쉽게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안경까지 바뀌셨나요? 되게 박사님 같은 물리학자의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안경을 안 감사합니다. 썼다가 다시 썼 예, 이거죠. 그랬군요. 네.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 LG와 SK의 멱살잡이. 우리는 갈 길 갈 건데 그 안에서 앞으로의 배터리 전기차 사업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픽더5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기수 위원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삼성 SDI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 SDI를 스칼렛 위원께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건 김기수 위원님께서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은요 파크 시스템주를 알아볼까 하는데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증권사들의 주간 추천주에 파크 시스템주가 여럿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가는 13만 원대 위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우리는 6만 원대의 매수입니다. 점검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파크 시스템즈의 성장성과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원자 현미경 그리고 수출로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 내수보다 수출이 엄청나게 많다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죠? 사실 목표가 15만 원 잡았는데 15만 3천 원 부분을 두 번이나 지금 쌍봉을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쌍봉을 만들게 되면 이제 좀 나는 쉬어야 되겠다라는 걸 표시한 겁니다. 월봉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월봉의 양봉 개수가 6개, 6달 동안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등산하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좀 인내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12만 원과 15만 원 박스권 움직임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한 달 반 정도 쉬는 기간 이후에 다시 되돌아 나와야 그죠? 앞자릿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대의 박스권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를 좀 파악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적을 이야기하면 실적도 계속 우상향했지만 이번 1, 4분기는 실적이 전년 12월 그러니까 4, 4분기보다 조금 안 좋을 겁니다. 그 안 좋다라는 게 발표가 나야 단기적인 바닥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술적 흐름 부분과 매칭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막 반도체 소부장 막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확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오산이다. 얘는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필요로 합니다. 네, 먼저 올라간 부분의 가격 조정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럼 오늘 급등한 CS 윈드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5위권은 아닌데요. 최근에 그
뭐라 그러지 수급에 외국인 기관들 어제 오늘 쌍끌음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외국인들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요. 오늘 급등이죠. 5% 가량 우리 매수가는 75,000원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5%가 상승한 게 급등은 아유, 아닌데 네. 여하튼 이렇게 방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시장의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다. 그죠?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뉴얼블 팩, 그죠? 거기에 앞으로 이 탄소 국경세 유럽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해상 풍력은 초기입니다. 초기. 거기에 자꾸 우리나라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이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쪽 라인 부분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CS윈드는 각 나라마다 현지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타워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 부분을 인정받은 기업이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월봉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잠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매물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월봉을 보시면 4달 정도를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 정도로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왔다가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내일 정도에선 85,000원 정도에선 한번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쫓아가지 마시고 없으신 분이라면 눌림목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목표가 그대로 11만 가져가도록 원. 하겠습니다. CS윈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적극 매수 의견을 오늘 내놨습니다. 목표가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려 31% 상향 조정한 증권사의 리포트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상승 초기 구면 CS윈드 알아볼 수 있었네요. 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스칼렛 위원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파마 300% 이상 이 종목을 뛰어넘는 종목이 또 어디서 나올까 이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네온테크인데요. 올해 종목입니다, 여러분. 벌써 앞자리가 그 2번이나 바뀌었는데 4,200원. 우리가 그 매수를 한 2,900원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네온테크가 한 차례 이제 상승 자리를 보여주고 나서 상당히 이제 왜 오랫동안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은 아닌데 횡보 조정을 좀 장기간 거치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승에서는 박스권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일단 2차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업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역시 반도체를 빼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렇게 쉬어가는 지점에서도 전체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지점도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보식적이긴 하겠지만 저는 흐름 봐서 이번에 앞에 고점에 목표가를 거의 근접했다가 좀 내려왔었는데 그 목표가를 좀 넘어갈 수 있는 파동도 이번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삼화 페인트 볼까 하는데 여러분 요새 페인트주 좀 핫하잖아요. 왜 건설주와 이제 낙수 효과 또 파생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페인트주가 관심이 증폭됐는데 거기다 여러분 오늘 페인트도 뭐 2차 전지가 대세, 뭐 리튬 이온 특허권을 취득을 해 관심 집중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삼화 페인트가 오늘 단기 파동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너무 다 달아가지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종목 대응하시는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고려하셔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안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목표가를 좀 유지하시고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황 전반이 올해 상당한 호황 구간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재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그린
리모델링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친환경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건설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페인트에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같은 이슈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 매물로 인해서 내일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눌리는 지점은 14,000원 이하가 오히려 매수를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 없이 조금 더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S 해볼 만한 종목들 점검해 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너튜브로 와주세요. 그리고 샵 0988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거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또는 스칼렛 위원 보내주시면 투자와 관련한 이 정보들 그리고 노란톡과 소통 방법들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 또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자, 유망주 클래스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예, 공개하겠습니다. 예. 자, 궁극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는 동안에 성장 섹터들이 다소 조정을 받았죠. 그런 성장 섹터들이 이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 흐름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주 항공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종목 부분, 아시아 대표 항공 우주 기업을 꿈꾸는 회사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향후 5년간 2조 2천억을 투자해서 유성과 도심 항공 교통 신사업을 확대하겠다. 물론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가 작년 4, 4분기에 적자를 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과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청사진 부분은 충분하고 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완제기나 인공위성 분야에서 메인 사업자임은 분명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해외 수지나 기체 부품 업황이 향후 이제 단기적인 주가를 결정할 부분인데 국내 사업의 안정성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 부분들 속에서 접종 자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 항공 산업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 실적 부분도 뒤따라올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내 MRO 사업 재팬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모멘텀은 3월 22일 날 이런 기사가 살짝 나왔다가 없어졌습니다. 스페이스X와 발사체 서비스 계약 관련 논의를 했다. 뭐 규모는 작습니다. 120억 정도로. 그런데 일정 정도 이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이 스페이스X와 이런 발사체 서비스 계약 관련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그 MRO 그러니까 항공 정비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이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뉴스 플로우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단기 조정 흐름을 보여줬고 이 2월부터 3월 초까지 미 국채 금리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성장 섹터들이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월봉에서의 조정 라인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온 정도입니다. 그죠? 이전에 뭐 106,500원이었으니까 지금이 싸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성장성과 향후 흐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충분히 뒤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손절가 32,000원을 2,000원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목표가는 51,000원 정도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쪽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그 이전의 영광 그것에 비하면 지금이 뭐 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이슈가 있을 텐데 이제 4년 동안에 좀 지속 하락을 나타낸 걸 보면 이 매물대가 좀 첩첩산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4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올라가도 안 팔겠죠? 네, 최근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만 움직이는 거고 그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본전 오면 파는데 본전 가려면 저기 4년 이전 부분들은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은 대기 매물이라고 해도 아주 먼 대기 매물이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수직 이착륙 이런 시대, UAM 시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위성 관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흐름들은 그죠? 군사, 방위 산업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기술의 접목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진통 부분이 생길 때 매수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종목 김기수 위원님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32,000원입니다. 앞서서 2차 전지 배터리 박사님에서부터 또 우주 박사님까지 느껴지는 오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스칼렛 위원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또 테마를 좀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분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와는 이제 좀 차별화가 좀 되어 있을 수 있을 구간이라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삼성 SDI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좋은 매수 자리가 좀 나왔던 그런 구간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원래 연초부터 해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 조정기에 진입을 하면서 중소형 개별주 움직임들이 박스권에서 더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중소형주를 주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일단 이제 시장이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게 되면 이런 대형주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의 이런 대표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는 조금씩 가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이제 전지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앞으로 이제 이 연평균 매출이 한 5년 정도 20% 정도 전지 부분을 성장성을 가질 거다라는 이런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들도 이 주요 변수에 따라서 약간 소극적으로 좀 잡은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2차 전지라는 업황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런 실적 개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이번에 또 이 생산량 자체를 2배 이상 확대를 하면서 이런 생산량 공장 자체를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의 선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현지에도 이러한 생산 공장 라인을 증설할 예정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런 외형까지도 적극적인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대장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일봉상이 이렇게 좀 가격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배열이 좀 역배열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그 같은 부분들 20선 부분과 올선 수렴을 하면서 단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고요. 주봉을 놓고 보시면 그간의 추세, 파동의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주 추세 라인의 20선 부분에서 음량은 변곡점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뭐 아주 낮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고점 대비 할인 폭에서 전고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주요한 지지 라인이 지금 잘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좀 잡히면서 최근 거래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에 기술적으로도 한 80만 원 정도까지 단기 고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업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너무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 파동을 끊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60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피날레를 삼성 SDI로 한 것 같이, 네, 오늘 삼성 SDI 80만 원의 목표가 뭐 아주 길게는 아니고 전고점 정도 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아마 여러분들 내일부터 더 주목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2달 동안 횡보에 이게 꿈틀거리는 움직임 속에 오늘의 방송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네, 어떤 거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외국인이 왜 지금 매수가 들어옵니까? 그럼 답은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원화 강세가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건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시황을 알면 종합주가지수에 상관없이 계좌가 늘어나는 거죠. 계좌 정보가.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의도 클래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의도 클래스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기수 위원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김기수 위원과 스칼렛 위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두 분의 케미가 오늘도 역시나 또 함께 또 시간이 훅 갈 정도로 멋졌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